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자, 우리 코너의 든든한 멘토님, 정신적 지주님, 네, 조민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민혁입니다. 자, 오늘도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항목 알아볼 차례인가요? 어떻게 궁금합니다.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어떤 방송보다 네. 구직자분들이 가장 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오늘 자소서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 많은 경험에 대해서 네. 경험 분야. 그 경험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채용팀에서 좀 얄미워요. 그쵸. 근데 네. 대학생들이 이게 사실 경험이 있을 만한 게 많이 사실 없지 많지가 않습니까? 않은데 네, 그쵸. 너무 많은 경험들을 지금 그쵸.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죠. 일선에서 이렇게 학생들 많이 만나보면 네. 저도 약간 울컥할 때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뭐 학자금 대출 이렇게 갚느라고 학생들이 또 네. 오전에는 또 아르바이트 하고 잠깐 또 학교 가서 도서관에 또 공부하고. 있다가 또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경험을 해야 될까 또 고민하다가 또 잠깐씩 또 아르바이트 하고 또 자소서 아이고, 쓰고 이러느라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취업이 안 되니까 어떤 경험을 또 추가적으로 쌓아야 될까 또 고민을 그쵸. 하는데 또 네. 채용 설명회 같은 데서 가면은 인사 담당자들은 직무와 관련된 그 어떤 경험도 상관이 없다는데 아하. 이게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사실. 그쵸.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네.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오늘 어깨가 좀 무거워요. 제가.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경험을 갖다가 특별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왜냐하면 학교 공부 따라가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공계 분들은. 그래서 네. 기대하지도 않고요. 인사팀에서 뭐 엔지니어 분들, 뭐 기계공학과라든지 전자과, 뭐 컴퓨터공학과 이런 분들은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칭찬을 하는데 우리 인문계 분들은 네. 사실상 전공에 대한 기대를 지금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얼마나 밀도 있게 방학이라든지 또는 뭐 휴학 기간에 활동을 했는지 이거를 갖다 유심히 봐요.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조언들을 좀 많이 해드릴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사실상 그 취업하려는 그 우리 취업자들이 성공한 경험이란 게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이거 하다 네. 많이 돌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또 실패한 경험을 적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적으라고 하면은 이제 좀 막막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내는 것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실패한 경험을 써라.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쵸. 인생 네. 이런 네. 단어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너의 삶, 네. 인생에서 네. 뭐 의미 있는 것 써라, 네, 네, 뭐 네. 성공한 것 써라, 실패한 것 써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나는 뭐 학교 다니면서 진짜 이런 활동 딱히 한 게 없는데 또 이러면서 굉장히 맞아요. 많은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잠깐은 인사팀 마음을 저도 사실 인사팀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네네. 한 번쯤은 좀 이해를 해줍시다. 네네. 잠깐은. 이게 왜 그러냐면 채용 담당자 용어로 따지면 그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예요. 네. 왜냐면 예전 같으면은 학교 다니면서 소위 스펙 쌓는 게 많이 활발하지가 않을 때는 네. 전공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 지원자가 이 정도 학점에 이 정도 뭐 전공 관련돼서 한 80학점 이수했다 또는 네. 100학점 이수했다 그럼 요 정도 직무 역량이 되겠구나라는 이제 신뢰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영문과를 졸업했다. 네. 그러면 이 지원자는 적어도 뭐 토역하는데 문제 없겠다. 또는 뭐 문제가 없겠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뭐 해외 영업이나 이제 이런 직무에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떠세요, 보미 씨 이런 거? 아하. 또 영문과 나왔다고 영문과 모두가 영어를 나왔네. 잘한다는 편견을 그렇죠. 확실히 맞아요. 버려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버렸죠. 채용팀에서 그렇죠. 그래서 역량은 검증한다. 그래서 이제 네. 역량을 아하.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공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인문계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경험.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은 네. 과연 인사팀인 우리가 지원자 너희들을 이제 식구로 받을 건데 같이 일하게 될 어떤 신입사원 같은 식구로 받을 건데 도대체 뭐를 믿어야 되니?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험이겠구나. 그래서 네. 경험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직자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단 일주일을 전 하더라도 네. 본인이 뭔가 정말 하고자 하는 명확한 그 신념이나 소신이 있어서 시작을 네. 했다면 훨씬 풍부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확고한 소신이 있다. 영화관 근무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이제 미소직이라든지 미소직. CJ의 뭐 롯데 시네마 같은 경우에 뭐 드림이 뭐 이런 직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단
일주일은 너무 짧겠지만 뭐 한 달 정도 했다면 얼마든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외로 나가고 이런 거보다 훨씬 값진 경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적인 게 절대 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들이 그 경험에 대한 그 내용을 적을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있죠. 그래서 앞서 예. 말씀드린 그런 경험의 어떤 양적인 횟수 이런 네. 거를 따지는 부분들도 물론 많이 실수를 하는데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사팀에서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는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다. 왜냐? 요새 지원자들이 경험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예를 네. 들어서 뭐 어디 홈쇼핑 업계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잠깐 짧게라도 홈쇼핑 때려받고. 업계에서 뭐 잠깐이라도 근무를 해보고 그래서 큰 차별성이 없으니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느꼈는지 네. 깨달았는지 배웠는지 그래서 그 배움을 가지고 지원한 직무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현재라든지 미래에 대한 얘기로 좀 연결을 시켜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땐 반드시 과거에만 귀속되지 마시고 현재와 미래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 글을 풍부하게 만드시기를 당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 경험을 묻는 항목에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마라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부터 굉장히 질문이 예리합니다. 조은 씨가 굉장히 칼날이요? 예리한데요. 네. 칼날.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다 한 2시간 할 수 있어요. 오. 너무 이거 좀 쓰지 말아야 될 게 쓰지 많아요.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대표적인 거 세 네.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것만은 쓰지 말라. 네. 군대 경험입니다. 일단 여성분들은 괜찮네요. 네, 군대 경험을 제가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네네. 군대는 이제 국방의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남성분들이 다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어거지로 그래도 나는 자동차와 관련된 뭐 정비 업무를 했다. 또는 내가 전공이 뭐 전자과이기 때문에 네. 통신으로 보직을 받았다. 이거는 본인의 의지대로 한 게 아니고요. 예, 그 뭡니까 군 부대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직무는 내가 주체적으로 뭘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라는 단어만 나와도 네.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필터링을 시켜요. 오. 자소서를 많이- 보고서 예.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딱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입사 지원서를 쫙 받아서 네. 뭐 어학 점수라든지 기본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네. 자소서를 모니터에서 읽다가 네. 군대 이게 나왔어요. 예, 이렇게 검색을 하죠. 그럼 네. 이제 군대라는 단어가 뭐 유재환 자소서 지원자의 자소서 군대 네. 나왔다. 군대. 그럼 네. 끝. 끝. 근데 그걸로. 군대를 소재로 했는데 정말 참신하고 정말 맞아요.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을 수 네, 있잖아요. 많은 여군이면 네. 여군이면 굉장한 장점 아닙니까? 만약에 여자가 여군이요? 네, 여자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저는.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죠? 그렇죠. 여군 같은 경우는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똑같이 필터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죠. 어. 네. 왜냐면은 여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군은 여자. 일반직으로 가질 못해요. 그렇죠. 장교 전형이에요. 어. 장교나 또는 부하산 이런 그 숙명여대인가요? 뭐 네. 어느 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학군단 일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원에서 가는 거는 쓰셔도 돼요. 그쵸. 장교 분들은 쓰셔도 되고요. 아하. 두 번째 해병대도 돼요. 해병대도. 네, 해병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편하려고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내가 어려움을 감수해서 지원하는 거라 이런 두 가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예외.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네. 군대 경험은 우리 남성 지원자분들 제발 네. 쓰지 않기로 우리가 약속합시다. 네, 그리고 두 알겠습니다. 번째는 질문에서 물어보는 그 사전적 정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어떤 거죠?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SK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열정을 발휘했던 경험을 쓰되 그 당시에 한계가 무엇이었고 누구랑 일했으며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이었냐 이렇게 열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네. 보통 열정 그러면 패션을 떠올리죠. 그렇죠. 영어로 따지면 그러니까 막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그럴 것 막 같아요. 이렇게 정열적이고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엄청난 경험이 없으면 내가 못 쓸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 열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서 예. 저는 이런 경험을 물어보는 항목은 그 사전적인 단어 말고요. 네. 굉장히 친절하게도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열정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습니다. 열정이란 이러한 거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전적 정의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험을 물어보는 항목은 그 회사의 인재상을 참고를 해야 된다. 단순히 단어에서 느끼는 느낌으로 쓰면 안 된다. 네, 그 점을 좀 착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네.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 글로벌 역량, 글로벌 경험을 물어볼 때 무조건 해외 연수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공식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역량을 물어보는 이유는 결국에 이 지원자가 한국인 또는 외국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나랑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거든요. 아. 같은 팀 프로젝트를 했을 당시에 네. 전공이 좀 달랐다.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철학과였는데 뭐 경영학과 친구들하고 내가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더라. 네. 그 친구들은 좀 실용적으로 결론 위주의 어떤 그 구상을 하는 반면에 나는 본질적인 뭐 왜에 대해서 뭐 물음을 네. 하고 그래서 결국에 프로젝트를 망쳤다. 아하. 거기서 깨닫게 된 게 뭐 네. 이런 거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글로벌 경험으로서 적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이건 굉장히 참신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글로벌이란 단어로 접근하면은 네. 뭔가 언어에만 집착할 것 그죠. 피부색이 다른 같은데.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벌 경험을 쌓으려고 또 해외로 나가시고 파견을 가실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경험 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뭔가 신념이 달랐던 그런 네. 상황, 사람들과 같이 했던 경험을 쓰시면 훨씬 글이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 세 가지 염두에 두시고 다음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배워볼까요?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네, LG 생활건강 세일즈 아카데미에 지원해서 합격한 분의 자기소개서인데요.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이 나와 있네요. 본인이 살면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험은 무엇이며 그 경험을 통하여 배운 점과 이후의 삶에 영향을 끼친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1000마이트 이내로요. 그렇죠. 예. 네, 어렵죠. 이게 사실은 LG 생활건강 그 화장품 그 회사인데요. 굉장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고 네. 이 세일즈 아카데미라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직무예요. 먼저 그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 직무로 이제 입사를 하면은 영업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주고 예. 현장에 가서 네. 실제로 제품도 판매해보고 네. 점주들 관리도 해보고 네. 이런 소위 영업 직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아모레퍼시픽 이제 채널 부스터랑 같은 직무라고 이제 채널 보시면 부스터 같은 되고 거. 그래서 직무를 좀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가 대인관계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된다는 건 이제 영상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눈치로. 아시겠죠. 네. 네, 우리가 앞서 방송에서 좀 많이 강조를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원자는 어떤 관점에서 작성을 했는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좀 보시면 원칙과 고객 불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딱 정말 심플하네요. 네, 키워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원칙이란 단어는 네. 직장인들이 매일매일 듣는 단어입니다. 저 원칙대로 네. 해야 되니까. 보고서를 이렇게 써서 네. 가져가다 드리면 네. 뭐 네가 보고서 작성할 때 너만의 원칙은 뭐냐? 어떤 기준을 수립했냐?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원칙이라는 단어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네네. 고객 불만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네. 네. 뭔가 이 지원자가 불만을 어떻게 해결했나 네. 또는 해결을 했나 못했나 이렇게 주목하게 만들 수 있는 예. 굉장히 좋은 키워드고 네. 조금 그래도 좀 보완을 한다면 사실 불만이라는 이런 구어체 단어보다도 네. VOC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VOC. 네,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라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냥 되게 평소 이렇게 일상생활로 쓰는 단어예요. 영업 측면에서 그냥 야, 그 고객이 불만이 뭐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네. 야, 그 지역, 그 상권의 VOC가 주로 뭐가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과 고객의 VOC 이렇게 했다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볼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패밀리 레스토랑 서빙을 시작했다. 네.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칭찬할 만한 점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목적이 있습니다. 적인.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목적이 있어요. 무분별한 스펙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네. 많은 사람.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렇죠? 직무 관련, 그러니까 영업 직무라는 게 내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났는지를 갖다가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예. 칭찬할 만한 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4년간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굉장히 꾸준히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4년을 쓰면은 예. 이게 진짜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면접 때 한번 불러보고 싶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뭐 거짓이라고 들통이 나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그렇죠, 이게 그냥 그렇죠.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아마 대학생을 내내 했던 것 같고요. 아, 4년.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게 하는 영업이 네. 매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 두갈식으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나는 오히려 영업의 본질이다라고. 그러니까 매출을 높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람을 응대하는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직무에 대한 관심을 잘 드러냈어요. 네. 그래서 칭찬할 만하다. 네. 불만을 처리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던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된다. 착하네. 네. 이를 통해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할 수 있었는데 네. 안 했다는 얘기예요. 원칙을 지키느라고 이를 통해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이분이 굉장히 칭찬할 만한 게요. 보통 이렇게 직무 관련된 경험을 쓰라 그러면 다 성공한 것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전부 결국엔 기승전 자기 자랑. 자기 자랑.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분은 오히려 네. 자기가 좀 판단을 잘못해서 네. 실패했던 사례를 썼지만 그걸 통해 내가 깨달았던 거를 이 이후에 네. 문장하고 유기적으로 잘 이끌어냈어요. 오호. 그래서 요런 점에 있어서 특별하네요. 저는 요거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네, 좀 팁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소위 가치관이라든지 네. 어떤 태도를 쓰는 항목은 그렇죠, 그렇죠. 실패했던 거를 좀 쓰시는 게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좀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네네네. 일선에서 자소서를 보는 인사팀 입장에서는 네네네. 야, 이 지원자는 어떤 자신감이 있길래 이렇게 본인이 실패했지만 깨달은 걸 썼을까라는 소위 그렇죠, 그렇죠. 네, 집중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이 네. 네 번째만은 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실패 사례를 통해 그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좋은 선택을 하려면은 나쁜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아, 좋은 그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나쁜 경험 속에서 꼭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것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모비스 연구개발의 직무에 지원을 했네요. 질문, 지원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전적으로 임하는 사람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실 현대모비스가요. 네. 또 우리가 예전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그렇죠. 안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랑 그 자동차 안에 실내 전장이라고 하죠. 네. 그 뭡니까 그 저기 시스템적인 거. 네. 우리 오디오나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소위 고객들이 원하는 지금 최근 고객들이 많이 원하는 어떤 그런 설비들을 만드는 분야라 인기가 네. 굉장히 많고요. 연봉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굉장히 높아서 높고. 현대 자동차보다 어떨 때는 모비스가 더 인기가 그 농구단도 정도요? 있잖아요. 많은 것. 농구단도 있죠. 그리고 실제 네. 면접 때 물어보더라고요. 농구단에 네, 농구대에 계셔도. 서서 물어보고. 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많은 분야라 저희가 아마 구직자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봉사단 경험 그러면은 네. 봉사하면서 되게 힘들었지만 결국에 해냈다. 해냈다. 네. 근데 솜씨가. 소위 이게 기승전 그렇죠. 자기 자랑. 네. 그렇죠. 아 정말 뭐 떼약볕 아래서 네, 맞아요. 참 힘들었고 그래서 뭐 와. 헤비타트 이런 거 있거든요. 맞아요. 아, 힘들죠. 헤비타트 유명하죠. 이렇게 집 짓고 뭐 이런 거 네.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내서 해냈어, 뿌듯했다. 뿌듯했다. 일기를 씁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봉사단 안에서 그 같이 협업했던 사람들과의 어떤 목표 수립 그리고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한계 그러니까 자기가 엔지니어로서 좀 보완해야 될 점을 갖다가 언급해줘서 조금 참신했던 자소서예요. 제가 하나씩 네. 좀 보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역시 네. 이제 제목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37시간의 열정. 37시간. 네, 하루가 과연 좀 무엇일까? 넘죠. 그러니까 37시간의 열정과 네. 적극성으로 뛰어넘은 벽. 네.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 제목입니다. 이거 네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일단 제가 매 시간 강조드리는 이 정량화된 정량화된 네, 것. 37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줌으로써 네. 주목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벽. 벽.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이런 한계 상황이라든지 장애물, 네. 난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힘든 점 이런 거를 제목으로 뽑아냈다는 점 굉장히 벽. 네. 칭찬할 만해요. 네. 계속해서 볼게요. 두 번째. 3년간 소프트웨어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비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가능성과 역량을 높이고자 3달간 4인 1개조 1팀으로 웹 개발을 하는 몽골 IT 봉사단에 조전했다. 그러니까 어허. 한 문장에 네. 경험의 목적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례가 공교롭게도 바로 경험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사례도 패밀리 레스토랑을 내가 그 경험을 했던 이유가 네.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네. 네, 이 부분도 역시 네.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없지만 네. 이거를 갖다 보완하고자 그쵸. 역량을 높이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단순히 있습니다. 스펙 쌓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들어요. 자소서 이렇게 쓰면 그렇죠. 아, 이 지원자가 그래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 경험을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네. 경험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네. 칭찬할 만하고요. 하지만 전문한 소프트웨어 역량, 몽골과 한국 간 언어 장벽, 도전적인 상황. 이 도전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을 갖다가 보여줌으로써 일단 주목을 끌었다. 그다음 더 나아가서 네. 이를 극복하고 팀원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37시간의 열정을 쏟았다. 오호. 협업형 인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자격증을 따려고 내 욕심에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아 뭔가 내가 역량이 부족한 걸 느껴서 네. 이거를 갖다가 팀 목표 여기까지 몽골까지 와서 나 때문에 이게 실패하면 안 되니까 네. 역량을 좀 스스로 쌓아야 되겠다는 지원자가 좀 팀원으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좀 배려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은연중에 느껴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과를 내서 처음에는 이제 느낀 점을 써줍니다. 처음에는 담당한 개발 분야가 네. 가시화되지 않고 성과가 바로 안 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답답했지만 네. 처음 보는 오류들로 인해 좌절도 했죠. 그래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네. 점차 가시화되는 것을 보며 큰 성취감을 느꼈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운 일도 열정을 다한다면 불가능이란 없다. 깨달았다. 이처럼 무리하게 이만큼의 성과가 나서 되게 기뻤다 이게 아니라 네. 도전적이고 좌절도 그러니까 좌절이란 표현도 되게 좋아요. 네. 네, 좌절 그리고 점차 가시화 네, 이런 식으로 확 뭔가 성과가 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네. 내가 이렇게 차근차근 통해서. 마치 이렇게 등산하듯이 어허. 단계적으로 접근했다는 소위 진솔한 스토리텔링으로 마무리한 점 이런 네. 점도 굉장히 칭찬할 만.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자기소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네. 고객과의 신뢰를 지킨 상품 판매 경험. 중국 유학 시절 국내에 땡땡 용품을 수입해서 땡땡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한 경험은 고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200만 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시작했던 인터넷 판매 경험은 40만 원의 이윤을 냈던 경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 대비 낮은 이윤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배송 부분에 있어 고객의 컴플레인을 적극 수용하고 빠른 배송을 책임지기 위해 버스로 직접 이동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야. 오, 중국 유학 시절의 인터넷 판매 네. 경험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네.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성공을 했다는 건지 실패했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는 그렇죠. 이윤을 냈던 경험이 있는데 네. 낮은 근데 또 뭐 이유로 영위할 사업을 수가 없었다가 마지막엔 또 배송을 그래서 버스로 경험 자체는 직접 너무 이동. 좋은 경험인 것 같은데 네. 네. 결론이 좀 성공했다는 건지 실패했다는 건지 좀 애매해서 제가 좀 짐작하기로는 네네. 자소서를 새벽에 쓴 것 같아요. 아,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는 대로. 왔다 이게 그냥 갔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뭐가- 했어요. 이게 집중력 있게 끌고 그쵸, 나가지를 처음에 두 갈씩으로 문장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한문장으로 맞아요. 간결하게 요약한 건 좋았는데 제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네네네.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조금 근데 또 성공했네요. 몇 번을 읽어보긴 했네요. 그러니까 그 성공을 했네요. 네, 그래서 좀 애매했다. 전달하고자 애매했다. 하는 목적이 좀 애매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만약에 안타까웠어요.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네. 점이 좀 부족하고 어떤 내용을 좀 추가하면 그래서 좋을까? 저는 네. 일단 첫 번째로 제목에 보시면요. 네. 고객과의 신뢰를 지킨 상품 판매 경험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상품인지 그 아이템을 고유 명사로 그냥 명확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본인이 판매하셨던 제품, 뭐 의류면 의류 또는 의류라고 또 표현할 게 아니라 상품명이라든지 네. 또는 그걸 판매했던 음. 뭐 인터넷 사이트를 아예 URL을 붙여넣어도 돼요. 그렇죠. 네. 자소서에 그런 식으로 뭔가 정말 구체화된 내용으로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시간 대비 낮은 이윤으로 네. 이 부분 있잖아요. 네. 빼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아하, 문제는. 네, 그렇죠. 이건 오히려 몰입도를 방해해서 굳이 뭐. 네, 요거는 그냥 40만 원의 이윤을 냈던 경험이 있다.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는 게 낫고 뒤에 문장은 네. 빼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 문장도 갑자기 지금 배송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네.
스피드가 빠르다는 걸, 그러니까 적시에 내가 고객에게 빠르게 대응했다는 걸 강조하는 건지 아니면 이윤을 내는데 나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짰다는 건지 둘 중에 전 하나만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윤이면 이윤, 수익에 대한 내용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배송에 대한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로 직접 이동하면 좀 빠른 배송이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간 네, 이것도 좀 약간 신뢰하기 조금 네, 어려운 어려운 여러 가지로 말이지 좀 않을까. 네, 네. 새벽에 쓴 아하, 그렇죠. 자동차 옵션은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험 자체는 굉장히 훌륭할 거다라고 오, 생각이 듭니다. 경험은 네. 좋다. 네. 네, 소재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니까요. 이 상품을 맞아요.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윤인지 배송인지 하나의 주제를 좀 정해서 좀 구체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자기소개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피트니스 센터에서 마음을 달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미국 피트니스 센터에서 고객 관리의 직무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구당 30분의 사용 시간 제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긴 한 금발 여학생 고객이 있었습니다. 이 고객에게 기구 사용을 중지하고 다음 고객에게 사용권을 넘길 것을 요청하니 상당히 거센 반발과 함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기구를 즉시 마련해주므로 불만을 해결하고 연이어 나오는 사소한 불만들을 최대한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며 적절히 대응함으로 고객의 불만족을 해결하였습니다. 이후 센터를 나갈 때에는 그 고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야, 이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색하거나 좀 고쳐야 할 내용이 네, 이거는 새벽에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간만에 나왔네요. 못 쓴 자소서가. 이런 자소서도 있어요. 좀. 네. 최근 사례들 너무 좋아서 네, 사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네. 일기가 아닌가. 일기가. 자기소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역량을 가지고 이런 있다는. 경험을 가지고 이런 직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나를 선택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서 어떤 금발의 네. 그 고객과 난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일화가 있었어요 라고 그냥 정도? 설명해주는 일기 자기소개서가 형태의, 아닌 그냥 네. 블로그에 올릴 법한 내용을 그렇죠. 썼다는 점에서 좀 아쉬워서요. 네. 사실은 다 고쳐야 되는데 네. 좀 그래도 몇 가지 좀 조언을 드리면 네. 처음에 보면 이제 미국 피트니스 센터 이것도 미국 어딘지 쓰시면 좋죠. 좀 더 그래요? 구체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렇죠. 지역이라도 또는 그쵸. 지명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고 시점을 써도 되죠. 언제 하신 건지 이게 2000 몇 년도 어느 정도에 네. 하신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마음을 달래는 커뮤니케이션.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 네. 마음을 달랬다는 게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호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주관적인 그렇죠. 표현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피트니스 센터에서 내가 몇 명의 고객을 하루에 얼마만큼 그렇죠. 뭐 지도를 했다라든지 네네네. 네, 그런 수치화된 결과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규정을 어긴 한 금발 여학생과의 일화를 쓰셨어요. 네, 일화를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현대모비스 자기소개서를 칭찬드린 이유가 팀워크적인 측면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4명 정도 되는 팀원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해관계면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작성자분과 금발분 두 분에서의 어떤 그 상황을 쓰신 거라 조금 선호하기가 어려워요, 경험으로서. 그래서 그 우리 구직자분들은 요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경험을 쓰실 때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사람이 네. 관여했던 경험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그게 이제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내용이 다 좀 네네. 선택이 좀 잘못됐던 케이스였던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굉장히 급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네, 고객의 고맙다. 불만족을 해결한 이후 센터로 나갈 때는 그 고객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갑자기 그쵸. 네, 고맙다라는 인사를 이게 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는 좀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는 점도 문제고 무엇보다도 경험으로만 딱 끝나지 요게 지원한 분야와는 또 어떤 연계성이 있을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험을 쓰라고 했어도 현재, 미래와의 관계 제가 왔다 갔다 이렇게 연계성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점을 조금 기억해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기소개서 항목 중 경험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좀 경험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 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구직자들이 머뭇거리는 항목입니다. 네. 장단점 항목. 아우. 네. 장점과 단점. 지원자 당신의 뭐 제일 장점과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있어요. 특히 단점. 특히 단점. 네, 뭘 써야 단점. 되나. 뭐 정말 이런 거 단점을 물어봐요. 써야 할지 항상 아니면 물어봐죠. 네. 그렇죠. 장점 같은 정말 단점을 단점을 써야 할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사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장점과 단점 사실 적는 것도 꽤 어려운 부분인데 다음 주에도 명쾌한 비법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멘토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